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먹어온 과일 중 일부는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두 개씩 습관처럼 먹어오던 과일이 어느새 혈관을 막고 간을 지치게 하며 심장에까지 독이 되어 왔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35년 넘게 가정의학과를 운영해온 조명숙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하나만 듣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일은 착한 이미지에 가려진 함정이 가장 많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제 4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매일 먹기만 해도 세포를 살리고 병을 이겨내는 보약 과일 4가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4번째 과일은 그동안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신세냐, 건강한 백세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지금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그마한 수혜점을 운영하시는 72세 정인숙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약간 절뚝이며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가락 관절이 찌릿찌릿하고 밤엔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신발 신는 것도 겁이 납니다. 검사 결과는 통풍 초기. 보통은 고기나 술을 즐기는 분들에게 흔한 병인데 어머님은 식단도 검소하시고 술은 평생 입에도 안 대셨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좀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녁마다 입이 심심해서 포도 한 송이씩 먹어요. 당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딱 좋거든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포도 한 송이가 사실은 통풍의 불씨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는 새콤달콤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건강 간식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요산을 만드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요산을 잔뜩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은 결국 관절 사이사이에 쌓이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통풍 발작입니다. 사람들은 통풍하면 고기를 떠올리지만 포도나 건포도, 과일청처럼 단맛이 강하고 당 흡수 속도가 빠른 과일들도 훨씬 조용하고 교묘한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숙 어머님은 그날 이후 포도를 완전히 끊으셨고 대신 다른 과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관절 통증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달다고 무조건 착한 건 아니더라고요. 포도 한 송이가 내 관절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딱히 해로운 건 아닌데 그냥 자주 먹는다 싶은 과일 있으신가요? 특히 포도, 건포도, 포도즙 같은 당 함량 높은 과일은 통풍뿐 아니라 고지혈증, 혈당 스파이크까지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이 즐거운 만큼 관절은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포도는 조심해서 드셔야 할 과일입니다. 몇 주 전 충북 제천에서 오신 76세 한정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꼿꼿한 분이셨는데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침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술 담배도 평생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혈압은 조금 높고 심전도 검사에서는 부정맥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신장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 평소 식습관에서 의심되는 게 없을까 싶어 하루 식단을 여쭤봤죠. 아침엔 늘 간단히 바나나 2개랑 우유 한 잔이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먹어와서 제겐 그게 기본 식사나 다름없어요. 그때 저는 바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문제는 그 건강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맛이 과하지 않아 건강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당 당 함량은 평균 15g 이상.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 2개는 췌장의 과도한 인슐린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이 뒤따라오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젊을 땐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수 어르신도 바나나 섭취를 중단한 뒤 신장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심장 두근거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난 내 몸 챙긴다고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게 독이었다니 참 허망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짐 되기 싫어 내가 챙긴 건데 말입니다. 바나나는 절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이제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라면 바나나는 반드시 조절해서 드셔야 할 과일입니다. 며칠 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70세 양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피부가 그을린 데다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도착하자마자 옷깃을 훌훌 털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만 되면 속이 자꾸 허하고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특히 밤마다 화장실 들락날락하느라 잠을 못 자겠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기준치보다 꽤 낮았고 전해질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이었기에 저는 혹시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더우니까 입맛도 없고 그냥 수박이나 한 통 사다 놓고 하루 종일 수박만 먹어요. 속도 시원하고 수분도 보충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름엔 수박을 물처럼 드십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당도도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착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수박은 전체의 90%가 수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10%는 대부분 당분입니다. 특히 과당이 많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도 더 간에서만 대사되는 성분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과당은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경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죠. 그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수박을 많이 먹으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나트륨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 부종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양어르신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박을 한 통씩 드시는 날이면 소변을 10번 넘게 보셨고 몸이 축 처지고 식욕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 후 어르신은 수박 섭취를 반 통 이하로 줄이고 함께 드시는 음식도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호전되고 밤중 소변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박이 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내 몸에 큰 구멍을 만들고 있었네요. 입이 시원하다고 몸도 시원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수박은 여름철의 대표 과일이지만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수박도 적당히 상황에 맞게 드셔야 진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입이 즐거운 만큼 간과 신장은 과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을 짚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매일 식탁에 올려도 좋은 진짜 보약 과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75세 유순자 어머님이 어느 날 조심스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걸음걸이와 얼굴빛에서 어떤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현저히 낮았지요. 혈관 속은 마치 기름때 낀 수도관처럼 탁하고 느릿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약은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식습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 후 제가 제안한 건 바로 아보카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느끼한 외국 과일쯤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과일 하나가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고혈압, 혈당까지 4마리 토끼를 잡는 혈관 보약이라는 걸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기름은 동물성 지방처럼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즉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당지수가 낮아 당뇨나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유순자 어머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반 개의 아보카도를 으깨서 두부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머님 표정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은 덜 붓고 덜 피곤해요. 집안일에도 숨이 덜 차고요. 아보카도 이거 정말 신통하네요. 검사 결과 역시 크게 좋아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고 HDL 수치도 눈에 띄게 상승했지요. 그건 약의 힘만이 아니라 바로 음식의 힘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기름진 과일이지만 우리 몸에는 맑은 기름이 됩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하고 으깨서 김에 싸 먹거나 밥 위에 얹어도 괜찮습니다. 혈관이 탁해지고 몸이 자주 붓고 피곤한 분들이시라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식탁에 이 과일을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불과 1달 전이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첫 인상부터 다소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장 큰 고민은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해요. 냉장고 문 열고 왜 열었는지 잊고 사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요.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지만 분명 뇌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식습관도 매우 단조로웠지요. 저는 어머님께 한 가지 과일을 권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보랏빛 열매 하나가 어머님의 뇌에 불을 밝혀줄 스위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의 신경 전달 속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천연 보약이죠. 또한 블루베리는 뇌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심지어 노인성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과하지 않게 딱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이었죠. 5주 뒤 다시 찾아오신 어머님은 활기차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덜 깜빡하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하루가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낮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안전한 간식입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간편하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지요.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머리에 안개 낀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약보다 먼저 식단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뇌를 위한 보랏빛 선물 하나. 생각보다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부산 해운대에서 올라오신 70세 윤태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정정해 보이셨는데 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속이 꽤 불편하시더군요. 식사를 해도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특히 새벽에 가스가 차서 깨는 날이 많아요. 검사 결과 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문제는 만성 소화불량과 장애 운동 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들어보니 어르신은 과일을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사과나 바나나는 너무 달고 수박은 차가워서 꺼리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과일이 바로 키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록색 그린 키위는 소화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어르신은 처음엔 키위 특유의 새콤한 맛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이거 하나면 약 대신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 말에 아침 공복에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불과 2주 뒤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속이 훨씬 가볍고 아침이 편해졌어요. 밤에 가스도 안 차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요. 사실 키위는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풍부한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 함량도 오렌지보다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 변화가 심한 시기엔 몸이 쉽게 지치고 염증 반응이 올라오는데 이때 키위는 천연 진정제처럼 작용해 몸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윤태호 어르신처럼 속이 답답하고 혈압 수치가 오르내리는 게 걱정되신다면 약국 가기 전에 키위를 먼저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위가 너무 예민하거나 입안이 쉽게 헐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지만 강한 초록빛 한 알.
그 안에 소화, 혈압, 면역 모두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그동안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비장의 무기라고요. 이 과일은 많은 분들이 입에 안 맞는다며 외면하지만 사실은 몸속 독을 빼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씁쓸한 맛, 그 맛이 바로 자몽의 진짜 힘입니다.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과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몽의 풍부한 리코펜과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건강, 피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죠.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 등과 섭취 시 약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드셔야 안전합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의 자몽이 몸속을 정화하는 강력한 디톡스 과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쓴맛이 도는 과일 자몽. 이제는 그 맛이 거슬리기보다 몸을 지키는 맛으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을 좋다고 믿는 것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익숙한 과일이니까 당연히 몸에도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때론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에 맞는 과일, 내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지금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속 과일부터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꼭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지혜 길목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의 길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 길목에서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